45. 실천이 빠진 그럴싸한 이론만 주장하는 농객에서 벗어나라.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이므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린다.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었다. 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백인 전용 식당에 갔다. 문전에서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치욕적인 인종차별로 백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챔피언은 백인들의 인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삭제했다. 그 이름은 바로 자기 조상들의 주인 노릇을 하던 백성들의 성이었다.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챔피언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라고 외쳤다. 그의 이름은 복싱의 위대한 영웅 무하마드 알리였다. 이후 9차 방어까지 성공하고 자신의 말을 현실화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으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시대의 영웅은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것에 자신을 던진 사람이다 라고 미국 학자 조셈 캠벨은 말했다. 알리는 권투 선수였지만 흑인의 인권과 반전 운동을 위해 몸을 바쳤고 그것은 자신의 바로 앞 실속보다는 더 위대한 인생의 가치를 위해 생명보다 존엄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일화를 보면 돈도 못 벌면서 철학을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잠시 접고 경제적 사고로 전환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최초의 철학자는 최초의 경제인이었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구성원은 돈에 의해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항력을 분명히 길러야 한다. 예컨대 조선이 쇠할 때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 도착해서 창문을 닫고 밤낮으로 혼자 외롭게 살았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고마웠다. 나는 이제야 독서할 여유를 얻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뻤다고 말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사랑하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하라. 아픈 자식이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질문하고 토론하라 라고 했다. 지봉 이수강 선생은 성인들의 글이 적힌 책을 반복해서 읽고 비로소 학문의 근원을 파악했고 마음의 깨달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인문 독서의 프로그램을 만든 얼 쇼리스는 인문학은 세상과 소통하고 생각하고 그 어떤 외부의 무력적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인문학을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도 인문 독서강이고 인문 고전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의 토대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을 위기에 빠뜨린 IMF를 만든 것도 인문 독서가인 천재적인 경제학자 케인스의 두뇌에서 탄생했다. 서양처럼 인문 독서가인 철학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했다면 세종대왕,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천재가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더라면 50년의 한국 경제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부끄러운 역사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풀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듣고 오이디푸스는 직접 가서 문제를 맞춰버렸다. 정답은 인간이다. 아기 때는 2손 2발로 4발이고 성인일 때는 2발로 걷고 노인일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이 인간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면 어떤 의문이 생길까? 하나는 인간은 지극히 추상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 가깝고 나 자신은 구체적인 인물화나 초상화에 가깝다. 현실은 추상적인 인간이란 인문학의 이론만 중시하는 관념적 인문학보다는 나 자신이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문학이 더 필요한 것이다. 아트 오브 리빙이란 인문학의 즐거움이란 책에서도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국내 문학 작가의 책에서도 강조하는 건 실용이나 기업의 처세술에 더 가깝다. 인문학은 잘난 체 하기 위해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책은 더욱 아닙니다. 삶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동기, 절실함으로 어떻게 하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책 속의 위인들이 말을 걸어오는 황홀한 경험도 체험할 것이다. 온라인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과의 소통의 문명의 메신저라면 인문학은 플라톤, 사마천의 사상과 철학을 나의 두뇌로 흡수하고 장착할 수 있는 지혜의 메신저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을 중퇴했지만 대학에서 배운 인문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창의적 사고의 밑바탕은 결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때부터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해설서를 쓰고 토론을 하며 필사를 한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전 과정을 인문 고전만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레이트 북스의 비영리 독서단체와 길거리 노숙자나 실업자에게도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레멘트 코스 과정은 미국이 국가적 정책으로 인문학을 지원한다는 것을 잘 증명해준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멘토를 집에 초청해서 맨투맨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선진국은 철저히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학교에서 인문고전이 빠진 이빨 없는 호랑이처럼 국영수만 죽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세한들 대부분은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고 눈치만 보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인문학이 새삼 강조되는 것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 수정, 운영하는 것도 인간이다. 현실적으로 슈퍼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대와 우려 속에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새로 다듬어야 한다. 국가의 인문학 분야의 투자는 고작 3.8%에 불과하니 배고픈 인문학은 관료들의 사상과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가난한 인문학은 2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 번은 자기 밥통 챙기기에 바쁜 정치인들로, 2번은 우울한 미래의 전망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중대한 역사적 시간 속에 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을 잘 실천하면 행복한 미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첫째, 나만의 방식으로 가라. 조금 뒤처지더라도 남과 비교를 하면 더욱 힘들어진다. 홀가분하게 판이 적은 곳에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판에서 놀아라. 2번째, 계속 최정상만 쳐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만족을 모르는 게 인간이다. 욕심과 오만하는 순간에 쪽박을 찾는 게 인생이다. 고대나 현대나 영웅은 오만과 자만으로 망한다. 오만의 칼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 겸손과 수양으로 가끔씩 아래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라. 3번째는 장기간의 목표는 빨리 지치고 더욱 힘들어진다. 평소에 못한 드라이브를 즐기고 등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재충전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응용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역동적인 삶의 그릇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단지 그럴싸한 이론만 펼치는 비겁한 책벌레보다 차라리 세상을 위해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오늘 하루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진정한 한 방울의 땀을 흘려보면 어떨까요?